안경환 후보자를 두고 논란이 많았어요. 그죠? 네. 뭐 서적에 대한 것도 있었고 이번에 저희가 주로 이야기해 볼 문제는 이제 혼인 관련해서 도장을 위조해서 혼인 신고를 했다가 그게 들켰다라는 과거 사실이 네. 드러나면서 약간 애매모호한 문제를 낳았죠. 네, 그렇죠. 뭐 자유한국당에서 주광덕 그 법사위원이 공개를 하면서 지금 일파만파 퍼지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 압박에 못 이겨서 그 안경환 후보자가 사퇴하는 상황이 생겼는데 뭐 안경환 후보자 사퇴 그리고 과거의 그런 전력 그런 부분도 문제가 있다면은 또 비판받아야 되는 지점이 맞는 것 같은데 네. 이따가도 얘기하겠지만 그 문서를 도대체 어떻게 입수했을까? 네. 뭐 그런 부분도 얘기를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사퇴는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다가 결국에는 반나절 만에 사퇴로 입장을 바꿨죠. 네. 저는 우선 자진 사퇴한 거는 그래도 괜찮은 선택이었다고 생각이 돼요. 그냥 이렇게 봤을 때는 좀 문제가 있어 보이긴 했어요. 그런 서적이나 이런 것들은. 그 본격적인 청문회까지 가서 이제 그게 얘기가 됐다면은 저도 그렇게 생각은 해요. 처음에 사퇴 안 한다고 그래서 이거는 사퇴할 거리인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법무부 장관인데 법무부 장관이 법을 어겼다는 사실이 뭔가 자격이 안 되는 그 조건에 딱 맞지 않나 그런 그렇죠. 생각이 들어서 예. 사퇴할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사퇴를 해버렸어요. 예, 일단은 뭐 문재인 정부를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지지층들이야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또 지지하지 않는 그런 분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대단한 흠결이죠. 집행유예 기간이 지났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어쨌든 잘못한 거는 잘못한 거죠. 근데 요렇게 저희가 비판적 지지를 할 수 있는데 이 뒤에 숨어서 그 비판적 지지라는 미명을 뒤집어 쓰고 네. 그냥 무작정 공격만 퍼붓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실 이런 분들은 좀 용인하기가 좀 힘들잖아요. 네. 네. 이렇게 사퇴하게 된 거를 자세히 보면은 그 이전에는 이제 두 후보가 통과를 하는 동안에는 항상 양상이 이랬어요. 일단은 후보자가 인기를 얻어요. 언론에 회자가 되고 이 사람이 어떤 좋은 일을 했고 이 사람이 적임자다라는 게 일단은 언론에 한 번 돈 다음에 문제가 나중에 가서 이제 청문회에서 터지고 나면 그 앞에 부분에서 이제 얻었던 그 적합성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그래도 이 정도는 이해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넘어갔는데 이 안경환 후보 이름이 올라오자마자 바로 터져버리는 거예요. 문제가 있다는 게 마치 이미 준비했다가 네. 터뜨린 것처럼 딱 준비되어 있던 것처럼. 네. 심지어 40년 전에 자료를 음. 갑자기 준비했던 것처럼 그런 게 문제가 됐죠. 그리고 언론들도 그렇잖아요. 안경환 후보가 사퇴를 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네. 예, 제목들을 자극적으로 그럴 줄 알았다는 듯이. 네, 뭐 조중동 뭐 그런 소위 자신들은 보수라고 하지만 수구 언론들도 그렇지만 진보 언론들도 문재인 정부의 인사 시스템에 대한 의구심이라든지 결국엔 그게 이제 민정수석실, 조국 수석까지 겨냥하는 그런 류의 기사들이 쏟아지더라고요. 그런 언론의 양상 자체가 아직까지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그런 부분을 반영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때 당시 법원에서 이제 판결을 받은 거잖아요. 이게 그 제출했던 혼인 서류가 네. 이제 법원에서 판결을 통해서 이게 취소가 된 건데 그 법원 판결문 자체가 이제 인터넷에 완전히 돌아다녀요. 실제로 그 자료를 보면은 원래 인적사항 같은 거를 이렇게 가려지도록 되어 있는데 네. 그게 하나도 안 가려진 원본 문서가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보면은 이걸 누가 뿌렸는지 이걸 조사를 사실은 해봐야 될 정도로 예. 개인정보를 유출한 거고 그런 것들을 노리고 했다면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는 건데 그런 거를 조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정열 전 판사가 이제 트윗을 했는데요. 가사소송법 제10조에 의하면은 가정법원에서 처리한 사건에 대해서는 본인이 누구인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정도의 사진이나 사진을 신문, 잡지, 출판물에 게재하거나 방송할 수 없다는 법이 있대요. 일단 조선일보가 걸렸네. 그렇죠. 네. 제일 먼저 그냥 기다렸다는 듯이 네. 빠바박 나왔던 게 조선일보였잖아요. 예. 그리고요. 같은 법의 다른 항을 또 보면은 재판 당사자나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여야 그 재판서의 정본이랑 등본, 초본의 발급을 요청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원본을 가지고 있다는 거는 변호인이라든가 뭐 그런 이해 당사자들이
이 직접 그거를 유출하지 않고서는 그렇게 되기 어려운 거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그걸 밝힌 그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은 전자로 이제 요청을 해가지고 재판부한테 직접 받았다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과정 자체가 의심이 많이 가서 막 직접 막 탐정 빙의해가지고 막 조사하신 분도 있고 막 그러더라고요. 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주광덕 의원이잖아요. 자유한국당에. 이분이 지금 안경환 후보 사퇴에 있어서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했어요. 그런데 이거에 관련돼서 이제 뭐 법무법인 동안의 이정열 사무장님이라든지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셨는데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이 판결문 입수 경위가 너무 궁금하다. 그건 밝혀달라고 했고 그랬더니 뭐 이제 주광덕 의원은 정당한 의정 활동의 일환으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자료를 제출받은 것이다. 대국민 사과 후보 사퇴를 해야 할 후보자의 판결문 유출 의혹 제기에 대해 법률적 상식 부족을 개탄할 수밖에 없다고 지금 반박을 해놓은 상태예요. 뭐 일단 안경환 후보자가 사퇴를 해놓은 상태고 그러면 이제 그 뒤에 법적인 적용을 미루어 본다면은 이정열 전 판사가 얘기했었던 그런 부분도 적용을 하든지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들고요. 변상욱 대기자도 판결문 입수건은 조사를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식으로 개인 트윗을 또 올리셨더라고요.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이 시간을 거꾸로 가는 자가 아니냐 이런 의혹도 좀 제기되고 있는 게 일단은 이혼 소송 관련한 판결문 있잖아요. 그걸 보면은 6월 13일 날 발부가 돼 있어요. 날짜가. 14일 날 요청하지 않았나요? 그렇죠. 근데 발부는 13일로 돼 있어요. 날짜가. 그래서 지금 그게 SNS 상에서 떠돌면서 지금 많은 부분이 의혹이 있다. 지금 회자되고 있는데 좀 이상하지 않아요? 14일 날 요청을 했는데 13일 날. 그럼 미리 떼어놨다라는 거잖아요. 여기까지 연결시키는 게 억측일 수도 있지만 아무래도 그 주광덕 의원이라는 사람이 예전에 김기춘의 비서관을 했던 적이 그런 이력이 있어요.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뭔가 연결이 되어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의심을 충분히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김기춘은 또 유명하잖아요. 그런 네. 쪽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쪽의 라인이 아직까지 살아있지 않느냐 네. 이런 의혹들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일단 그 해당 사진이 문건 2개가 겹쳐 있어서 그렇게 보이는 것뿐이라고 해명을 하기는 했는데 좀 더 살펴봐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네. 그쪽 라인이라 하시면 국정원인가요? 그들이라면 충분히 가능할지도 모르겠네요. 뭐 NLL 네. 기록도 뭐 마음대로 유출해서 뭐 흔들던 김무성이도 있었고 네. 네, 그렇잖아요. 뭐 공작의 달인들이잖아 그쪽 사람들은. 참, 그 웹하드도 아니고 참 요청하면 그렇게 쭉쭉 뽑아주는 게 어딨어요. 진짜.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이렇게 가상 클라우드 뭐 그런 거 그러니까 있나 봐. 봐요. 네이버 클라우드 뭐 이런 거 1테라바이트씩 싸가지고 김기춘 넣어놨나 봐. 클라우드 뭐 이렇게 있고 뭐 누구 폴더 있어가지고 자유롭게 뽑아라 우리들끼리는 뭐 그런가 이런 봐요. 네, 우리가 남이가 뭐 이런 식이 아닌가 생각이 네. 드네요. 그리고 안경환 후보자가 사퇴를 함으로써 각종 언론에서는 결국에는 조국 민정수석까지 거론이 되면서 검찰 개혁이 제동이 걸렸다라고는 하지만 촛불 시민분들은 대다수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신다. 네. 네. 웃기지도 않아요. 그렇죠. 개혁이 좌절되거나 그럴 이유도 없고 그럴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그리고 앞으로 그런 생각도 해봐요. 뭐 그 안경환 후보자가 안 되면은 더욱 더 야당이 식겁할 만한 후보자 내세우면 되죠. 네. 그러니까 그 발목 잡은 거 후회하도록 만드는 누군가를 뭐 많잖아요. 성남에 계신 분도 계시고. 그러니까. 예. 안 후보를 통과시켰어야 되는데 라면서 땅을 치고 후회할 그렇죠. 누군가를 조삼모사? 뭐 그런 조선모사도 괜찮은 것 같고. 언제 치든 7대 맞는 건 똑같다 이거. 그렇죠. 근데 똥차 피하려다가 덤프트럭에 깔린다. 뭐 이런 것들. 그런 예. 거구나. 그래요. 뭐 야당에서는 결국 성공을 한 듯이 보이겠지만 결국 최종적으로 과연 그 발목 잡기가 승리할까 그런 생각이 들고 네. 오늘도 아까 송병호님 말씀하셨지만 자유한국당 당사 앞에 모였던 민심들, 성남 민심들을 야당 쪽에선 잘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주광덕 의원이 문서를 어떤 경위로 입수했는지 그런 부분이 의혹이 있다면 조사받아야 될 부분이 있다면 조사받아야 된다.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첫 번째 오늘의 이슈였습니다.
일본의 양상 자체가 아직까지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그런 부분을 반영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때 당시 법원에서 이제 판결을 받은 거잖아요. 이게 그 제출했던 혼인 서류가 네. 이제 법원에서 판결을 통해서 이게 취소가 된 건데 그 법원 판결문 자체가 이제 인터넷에 완전히 돌아다녀요. 실제로 그 자료를 보면은 원래 인적사항 같은 거를 이렇게 가려지도록 되어 있는데 네. 그게 하나도 안 가려진 원본 문서가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보면은 이걸 누가 뿌렸는지 이걸 조사를 사실은 해봐야 될 정도로 예. 개인정보를 유출한 거고 그런 것들을 노리고 했다면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는 건데 그런 거를 조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정열 전 판사가 이제 트윗을 했는데요. 그런 것 같아요. 사퇴는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다가 결국에는 반나절 만에 사퇴로 입장을 바꿨죠. 네. 저는 우선 자진 사퇴한 거는 그래도 괜찮은 선택이었다고 생각이 돼요. 그냥 이렇게 봤을 때는 좀 문제가 있어 보이긴 했어요. 그런 서적이나 이런 것들은. 그 본격적인 청문회까지 가서 이제 그게 얘기가 됐다면은 저도 그렇게 생각은 해요. 처음에 사퇴 안 한다고 그래서 이거는 사퇴할 거리인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법무부 장관인데 법무부 장관이 법을 어겼다는 사실이 뭔가 자격이 안 되는 그 조건에 딱 맞지 않나 그런 그렇죠. 생각이 들어서 예. 사퇴할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사퇴를 해버렸어요. 예, 일단은 뭐 문재인 정부를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지지층들이야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또 지지하지 않는 그런 분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대단한 흠결이죠. 집행유예 기간이 지났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어쨌든 잘못한 거는 잘못한 거죠. 근데 요렇게 저희가 비판적 지지를 할 수 있는데 이 뒤에 숨어서 그 비판적 지지라는 미명을 뒤집어 쓰고 네. 그냥 무작정 공격만 퍼붓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실 이런 분들은 좀 용인하기가 좀 힘들잖아요. 네. 네. 이렇게 사퇴하게 된 거를 자세히 보면은 그 이전에는 이제 두 후보가 통과를 하는 동안에는 항상 양상이 이랬어요. 일단은 후보자가 인기를 얻어요. 언론에 회자가 되고 이 사람이 어떤 좋은 일을 했고 이 사람이 적임자다라는 게 일단은 언론에 한 번 돈 다음에 문제가 나중에 가서 이제 청문회에서 터지구나. 안경환 후보자를 두고 논란이 많았어요. 그죠? 네. 뭐 서적에 대한 것도 있었고 이번에 저희가 주로 이야기해 볼 문제는 이제 혼인 관련해서 도장을 위조해서 혼인 신고를 했다가 그게 들켰다라는 과거 사실이 네. 드러나면서 약간 애매모호한 문제를 낳았죠. 네, 그렇죠. 뭐 자유한국당에서 주광덕 그 법사위원이 공개를 하면서 지금 일파만파 퍼지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 압박에 못 이겨서 그 안경환 후보자가 사퇴하는 상황이 생겼는데 뭐 안경환 후보자 사퇴 그리고 과거의 그런 전력 그런 부분도 문제가 있다면은 또 비판받아야 되는 지점에 맞는 것 같은데 네. 이따가도 얘기하겠지만 그 문서를 도대체 어떻게 입수했을까? 네. 뭐 그런 부분도 얘기를 해볼 필요가 있는. 하면 그 앞에 부분에서 이제 얻었던 그 적합성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그래도 이 정도는 이해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넘어갔는데 이 안경환 후보 이름이 올라오자마자 바로 터져버리는 거예요. 문제가 있다는 게. 마치 이미 준비했다가 네. 터뜨린 것처럼. 딱 준비되어 있던 것처럼. 아. 심지어 40년 전에 자료를 음. 갑자기 준비했던 것처럼 그런 게 문제가 됐죠. 그리고 언론들도 그렇잖아요. 안경환 후보가 사퇴를 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네. 예, 제목들을 자극적으로. 그럴 줄 알았다는 듯이. 네, 뭐 조중동 뭐 그런 소위 자신들은 보수라고 하지만 수구 언론들도 그렇지만 진보 언론들도 문재인 정부의 인사 시스템에 대한 의구심이라든지 결국엔 그게 이제 민정수석실, 조국 수석까지 겨냥하는 그런 류의 기사들이 쏟아지더라고요. 그런 언론